2막 제1장 폴로니어스 저택의 어느 곳. 폴로니어스와 레이넬도 등장. 폴로니어스. 이 돈과 서찰을 내 아들에게 전해다오. 레이넬도. 레이넬도. 예, 대감마님. 폴로니어스. 그곳에 가거든 방신 말고 알아서 처신해야 하느니라. 아들을 만나보기 전에 그의 행적을 낱낱이 염탐하고. 레이넬도. 예, 그럴 셈이었습죠. 폴로니어스. 그래야지. 잘 생각했다. 먼저 알아볼 것은 파리에서 어떤 부류의 덴마크인들이 와 있으며 어떻게 살고 그게 누구며 그들의 수입, 자주 가는 장소, 친구는 누구고 돈의 씀씀이는 어떤지, 그리고 넌지시 얘기를 나누다가 대충 대화의 흐름을 듣고 내 아들을 아는 눈치거든 미주알 고주알 캐물을 게 아니라 정통으로 바짝 달겨들어야 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약간은 알고 있는 척하는 거다. 이를테면 그분의 부친도 알고요. 친구도 압니다. 당자도 약간은 하고. 내 말 알아들었느냐? 레이넬도. 예, 잘 알았습니다. 대감마님. 폴로니어스. 본인을 알긴 하지만 잘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아주 바람둥이라는군요. 뭐 이런 버릇이 있습죠. 하고. 험담을 꾸며내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명예를 더럽히는 욕설을 해서는 안 돼. 그 점은 명심해라. 혈기왕성한 젊은이에게 흔히 있기 쉬운 방탕, 난폭, 평범한 과실 정도의 탈선이라면 괜찮다. 레이넬도. 도박 같은 것도요, 대감마님? 폴로니어스. 그래, 뭐 음주, 칼부림, 쌍소리, 싸움질, 뭐 계집질 그 정도라면 괜찮다. 레이넬도. 대감마님, 그런 건 체면이 깎입니다요. 폴로니어스. 상관없어. 적당히만 하면 상관없대도. 그러나 계집질에 빠져 있다는 둥 지나친 비방을 해서는 안 돼. 그건 내 본의가 아니야. 아들의 험담은 하되 요령껏 하란 말이다. 예를 들면 제멋대로 굴다가 생긴 실수라든가 격한 성미의 폭발이나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객기라든가 하는 젊은이들이면 흔히들 갖게 마련인 그런 것들 말이야. 레이넬도. 그렇지만 대감마님. 폴로니어스.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레이넬도. 예, 그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요. 폴로니어스. 좋아. 내 생각은 이렇다. 내 딴엔 멋진 아니라 생각한다. 네가 넌지시 내 아들의 험담을 해대는 거야. 어쩌다가 실언이 튀어나온 것처럼 말이다. 알겠느냐? 그럼 네가 염탐하려는 상대방이 네가 험담을 한 청년, 즉 내 아들의 비행을 범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반드시 이렇게 맞장구를 칠 거다. 여보게 라든가 노형 혹은 어르신네 하고. 물론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지방의 풍속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 레이넬도. 그럴 겁니다요. 폴로니어스. 그러면 말이다. 상대방이 뭐였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았더라. 레이넬도. 이렇게 맞장구를 칠 거다. 노형이라든가 어르신네라는 말에서 끊겼습죠. 폴로니어스. 옳지. 상대가 이럴 테지. 그 양반이라면 아다마다요. 어제였지. 아니, 그제였어. 아니지. 이러이런 때였지. 그러하던데요. 당신 말대로 도박에 열중하던데요. 술에 곤죽이 돼갖고 싸움을 합디다. 라든가 수상쩍은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닌가. 가게란 유곽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알겠느냐? 거짓말을 믿기로 진실이라는 잉어를 낚자는 심사지.
말하자면 지혜롭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은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리듯 변죽을 쳐서 복판을 울리게 하는 수라고. 그러니 일러준 대로 하면 자식놈의 행적을 캐낼 수 있어. 알겠느냐? 레이넬도 예, 알겠습니다요. 폴로니어스 그럼 잘 다녀와. 레이넬도 예, 대감마님. 폴로니어스 네가 직접 내 아들의 동태를 살펴야 하느니라. 레이넬도 예, 알겠습니다. 폴로니어스 그래, 실컷 놀아나게 해두는 거다. 레이넬도 예, 대감마님. 퇴장. 오피리어 허겁지겁 등장. 폴로니어스 웬일이냐 오피리어, 왜 그러느냐? 오피리어 아버님 정말 무서운 일이. 폴로니어스 아니 도대체 무섭다니 뭐가? 오피리어 아버님,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햄릿 왕자님이 윗도리를 풀어헤치고 모자도 쓰지 않고 양말은 흙투성이에 창백한 낯빛이 되어 무릎을 덜덜 떨어내며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마치 지옥에서 뛰쳐나온 듯 비통한 표정을 하시고 나타나셨지 뭐예요. 느닷없이. 폴로니어스 너 때문에 실성하셨나? 오피리어 모르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닌가 두렵기만 합니다. 폴로니어스 뭐라 하시던? 오피리어 한쪽 손으로 저의 손목을 꽉 잡으시며 그리고 팔의 길이만큼 잔뜩 잡아당기시고 또 한쪽 손으로는 이렇게 얹으시고 초상화라도 그리실 것처럼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답니다. 한참 동안 말이에요. 마침내 제 팔을 가볍게 흔드시더니 당신 머리를 이렇게 3번 끄덕끄덕 하시면서 땅이 푹 꺼질 듯이 내신 한숨이 괴로우신 나머지 온몸이 바스러지고 마치 숨이 끊어질 듯 하셨어요. 그리곤 저의 손목을 놓으시더니 왕자님께선 얼굴을 제게로 돌린 채 등에도 눈이 박혀있는 듯 뒷걸음질치며 보지 않아도 방향을 아시는 것처럼 나가버렸어요. 그냥 제 얼굴에다가 시선을 꽂으시고 말이에요. 폴로니어스 얘야, 함께 가자. 배학계 알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상사병이라는 거다. 그 격한 힘이 발작하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 마침내는 자포자기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모든 격정이 다 그러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종종 그러는 법이란다. 아무튼 가엾다. 근데 너 요즘 왕자 전하께 섭섭한 말씀이라도 드렸느냐? 오피리어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의 분부대로 왕자님께 편지를 돌려보내고 찾아오시지 마시라고 했을 뿐이에요. 폴로니어스 그래서 실성하셨나 보다. 아비가 불민한 탓이다. 좀 더 자세히 주의해서 눈여겨봤어야 했는데 왕자 전하께서 불장난으로 널 망쳐놓을 줄로만 알았지 뭐냐. 이렇게 되고 보니 내 의심이 원망스럽구나. 아무래도 우리 늙은이들은 만사를 지나치게 생각해서 탈이야. 그러니 젊은이들이 지각 없다고 탓할 수만도 없지. 어서 폐하께 가보자. 이 일을 알아야겠다. 이 일의 자초지종을 아려는 것도 민망한 일이나 덮어두면 더 큰 낭패가 될 것이다. 가자. 두 사람 퇴장. 제2장 궁전안 접견실. 화려한 트럼펫 소리, 왕과 왕비, 로즌크랜츠, 길든스턴, 제신들을 거느리고 등장. 왕 어서오. 로즌크랜츠와 길든스턴. 그대들을 오래전부터 만나보고 싶었거니와 긴히 부탁할 일도 했고 해서 급히 입궐하라고 했네. 소문을 들어 어느 정도 알 테지만 햄릿이 영판 딴 사람이 됐다네.
글쎄, 외양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그렇다는 말일세. 옛날과는 영 다르다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처럼 이성을 잃게 된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친의 죽음 이외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대들에게 긴히 부탁하는 걸세.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햄릿과 같이 자라온 터라 햄릿의 젊은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얼마 동안 이 궁중에 머물러 벗이 되어 가까이 지내면서 햄릿의 심정을 위로해주게.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저렇듯 번뇌하는 과인이 알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탐지해주게. 원인을 알게 되면 과인이 치료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왕비. 두 분 선비에 대한 말을 햄릿이 곧잘 했다오. 누구보다도 그대들에게 기울이는 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오. 두 분께서 기꺼이 우리에 대한 친절과 호의로 잠시나마 함께 이곳에서 지내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힘이 되어준다면 반드시 폐하께서는 잊지 않고 응분의 보답을 할 것이오. 로즌크랜츠. 국왕폐하와 왕비전하께선 만승의 귀하신 옥체이시온데 황공하옵게도 신들에게 부탁이라 하심은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십니다. 길든스턴. 지엄하신 분부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망극하신 성덕에 보답하기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왕. 고맙소 로즌크랜츠 길든스턴. 왕비. 고맙소. 그럼 당장 지금이라도 몰라보게 변한 내 아들 햄릿을 좀 만나주오. 시종들에게 이 두 분을 햄릿이 있는 곳으로 배행하도록 하라. 폴로니어스 등장. 떨어져 있는 왕에게 이야기한다. 로즌크랜츠와 길든스턴 경례를 하며 퇴장. 폴로니어스. 폐하, 노르웨이에 갔던 사절들이 기쁜 소식을 갖고 귀국하였습니다. 왕. 경은 항상 기쁜 소식만을 전해주는가 보오. 폴로니어스. 그렇사옵니까? 아래옵기 황공한 말씀이오나 신이 영혼을 소중히 하듯 하나님과 성은이 망극하신 폐하를 섬기는 것이 신의 의무라 사료되옵니다. 그리고 신의 생각이옵니다만 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이미 이 신의 두 뇌는 쓸모가 없어 지금까지 해온 나라일을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옵니다. 다름 아니오라. 햄릿 왕자 전하의 실성의 원인을 알아냈사옵니다. 왕. 어서 말해보시오. 몹시도 궁금했던 바이오. 폴로니어스. 폐하. 먼저 대사들을 접견하옵소서. 신의 이야기는 입가심이 될 것이옵니다. 왕. 경이 치하의 말을 하고 맞아들이도록 하오. 폴로니어스 퇴장. 왕비. 폴로니어스가 그러는데 햄릿의 실성 원인을 알아냈다고 하오. 왕비. 그야 선왕의 승하와 우리들의 조급한 결혼, 이 밖에 무슨 원인이 있겠어요? 왕. 어디 과인이 상세히 물어보리다. 폴로니어스가 볼티몬드와 코닐리어스를 대동하고 들어온다. 두 사람 수고하였소. 자, 볼티몬드. 노르웨이 왕 회신은 무엇이오? 볼티몬드. 폐하의 진서에 대해 정중한 담례였사옵니다. 그들은 예를 올린다. 노르웨이 왕은 즉각 조카의 모병을 중지하도록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왕은 그 모병이 폴란드 정벌을 위한 준비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중히 조사해본 결과 폐하에 대한 적대 행위가 명백해지자 노르웨이 왕은 이게 다 몸이 성치 못하고 노쇠하고 무력한 탓으로 깜쪽같이 기만당했다고 통탄하시며 모병을 중지시키셨습니다. 보팀브라스는 즉석에서 복종하여 노르웨이 왕의 꾸중을 순순히 받아들여 결국
다시는 우리나라를 함부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숙부이신 왕 어전에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노왕께선 대단히 기뻐하시며 연금 6만 크라운을 하사하시고 기왕에 모병한 군사는 폴란드 정벌에 써도 좋다 하며 그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여기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만 그 원정을 위해 폐하의 영토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의 보장과 진군의 허락을 여기 국서에 쓰인 것처럼 승인해 주십사 하옵니다. 서찰을 올린다. 왕. 서찰을 받는다. 과인의 기쁨 더할 바 없소.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숙고한 후 회답을 하리다. 그간 경들의 수고를 치하하오. 물러가서 쉬도록 하오. 오늘 밤에는 죽배를 같이 들 것이오. 수고 많았소. 볼티몬드와 코닐리어스 인사를 하고 퇴장. 폴로니어스. 이 일은 잘 처리되었사옵니다. 폐하와 왕비전하. 대저 왕권이란 무엇이며 신하의 도리란 무엇이며 어찌에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며 때는 때인가 등을 따짐은 그야말로 밤과 낮과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옵니다. 그런즉 간결은 지혜의 혼이며 군소리는 팔다리요 거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아랩니다. 햄릿 왕자 전하는 실성하셨습니다. 실성이라 아렘은 실성한 사람을 정의하는데 그 말 이외엔 달리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오나 그리 심려 마시옵소서. 왕비. 수다보다는 핵심을 말해주시오. 폴로니어스. 왕비전하, 어찌 수다를 떨 수 있겠습니까? 왕자님의 실성은 사실이며 사실임이 유감이며 유감됨이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말재주는 걷어치우겠습니다. 쓸데없는 수다를 피울 생각은 없사옵니다. 실성은 그렇다 손치고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원인을 찾는 일이라 사려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 상태에 대한 원인이라 함이 옳을지도 모르지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 이상 상태의 결과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사옵니다. 이것이 남은 문제요. 남은 문제란 이러하옵니다. 깊이 통찰하소서. 윗도리에서 몇 장의 종이 쪽지를 꺼낸다. 소신에겐 딸이 있사온데 출가 전까지는 신의 것인 바 딸의 효심이 지극하와 보시옵소서. 이걸 아비에게 주었습니다. 들으시고 통찰하시옵소서. 읽는다. 천사와 같은 나의 영혼의 우상이며 더없이 미화된 오필리어여. 설익은 문장이로고 촐렬하기 짝이 없어. 미화된이란 좀... 그 다음을 좀 들어보시옵소서. 읽는다. 당신의 새하얀 가슴 속에 이 사연을 등등. 왕비. 이 편지를 햄릿이 오필리어에게 보냈답니까? 폴로니어스. 왕비전하, 잠시만 다음 글을 들어주십시오. 사실대로 읽겠사옵니다. 읽는다. 밤하늘 별의 만남을 의심마오. 태양의 움직임을 의심마오. 비록 진리를 허위라 의심해도 나의 사랑만은 의심마오. 오 사랑하는 오필리어여, 나는 이런 시구에는 서투오. 이 뜨거운 사모의 정을 시로 읊을 재가는 없지만 오직 그대를 한없이 사랑하오. 이 마음 굳게 믿어주오. 안녕히. 이 생명 죽을 때까지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대여, 이 몸도 마음도 그대 것이요. 햄릿으로부터. 이 편지를 딸애가 이 아비에게 순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햄릿 왕자님께서 어느 때 어떤 수단으로 어디서 정담을 하셨는지도 실토했사옵니다. 왕. 그래.
오피리어는 어떻게 햄릿의 사랑을 대했소? 폴로니어스. 신을 어이 생각하시옵니까? 왕. 명예를 존중하는 충신이요. 폴로니어스. 신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옵니다. 하오나 어찌 생각하실는지요? 이처럼 열렬한 사랑이 날개를 펄럭이는 걸 신이 보았을 때 실은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지만 딸애가 일러주기 전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만 이 점을 어찌 생각하실는지요? 폐하, 왕비전하, 만약 신이 그 사랑을 서랍에나 넣어두듯 수첩에 적어두듯 그냥 간수해 두거나 벙어리 귀머거리에 마음의 눈도 감아버리고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고만 있었다면 신을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사옵니다. 신은 곧바로 손을 써 딸애에게 이렇게 매섭게 타일렀습니다. 햄릿 전하께선 일국의 왕자요, 너에겐 하늘의 별과도 같으신 분이시다. 이 사랑은 허가할 수 없다. 그리고선 딸애에게 집에 틀어박혀 앞으로 심부름 온 사람도 드리지 말고 왕자 전하의 선물도 깨끗이 거절하라고 훈계했습니다. 딸애는 저의 훈계를 받아들여 그대로 따라싸웁니다. 하오나 거절당하신 왕자님께선 대충 말씀드리자면 비탄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시고 잠도 못 주무셔 허약해지시자 허탈증에 빠지시어 결국은 쇠잔해지신 끝에 실성한 지경에 이르러 헛소리를 하시니 실로 가슴 아픈 일이옵니다. 왕. 왕비는 어찌 생각하오? 왕비.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습니다. 폴로니어스. 신이 이건 이렇다고 확언하여서 그렇지 않았던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요? 왕.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소. 폴로니어스. 신의 이야기가 틀린다면 이것과 이것을 떼어주시옵소서. 머리와 어깨를 가리키며. 그저 실마리만 잡히면 일의 진상을 알아내겠사옵니다. 설령 지구의 중심에 숨겨져 있다 해도 말입니다. 이때 흩어진 옷차림을 한 햄릿이 책을 읽으며 뒤쪽 복도에 들어선다. 실내에서 말소리가 들려오자 잠깐 멈춰 섰다가 휘장 뒤에 은신한다. 왕.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겠소. 폴로니어스. 왕자 전하께선 이따금 이 복도를 몇 시간이곤 서성거리시곤 합니다. 왕비. 참 그렇지요. 폴로니어스. 기회를 타서 신의 딸을 풀어놓겠습니다. 폐하와 신이 휘장 뒤에 숨어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살피는 겁니다. 만약 왕자 전하께서 신의 딸애를 사랑하지 않고 실성의 원인이 아니라면 신은 국정 보필의 대임에서 물러나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을 각오입니다. 왕. 어디 시험해 봅시다. 햄릿. 책을 읽으며 등장. 왕비. 저기를 보십시오. 가엾게도 슬픈 표정을 하고 책을 읽으며 오고 있습니다. 폴로니어스. 황공하오나 두 분께서는 어서 저쪽으로 피하소서. 신은 지금 당장 왕자님에게 가보겠나이다. 왕과 왕비, 황망이 퇴장. 햄릿에게. 햄릿 전하, 문안드리옵니다. 햄릿. 덕분에 잘 있소. 폴로니어스. 전하, 신을 알아보시겠습니까? 햄릿. 알고 말고 여부가 있나? 생선장수가 아닌가? 폴로니어스.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 햄릿. 아니라면 생선장수만큼 정직한 사람이라도 되어야지. 폴로니어스. 정직한 사람이라니요, 전하? 햄릿. 그렇다마다 하긴 요즘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지. 폴로니어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햄릿, 만일 햇볕이 따스하게 비쳐 개 송장에다가 구더기를 뒤끓게 한다면 햇빛은 썩은 고기에 입 맞추는 셈이지. 그런데 딸이 있는가? 폴로니어스, 예, 있습니다, 전하. 햄릿, 햇볕을 너무 쬐지 않도록 해. 지혜가 부푸는 건 좋지만 배가 부풀면 큰일이니까 아주 조심해야 하네, 친구. 다시 책을 읽는다. 폴로니어스, 방백, 도대체 무슨 뜻이지? 여전히 내 딸 타령이군. 그렇지. 처음엔 날 생판 몰라보고 생선장수라 했겠다. 돌아도 크게 돌았어. 아주 돌았어. 이 늙은이도 젊었을 때 사랑에 빠져 몸살을 앓은 일이 있었지. 거의 저만큼인가. 왕자 전하에게 능청 좀 떨어볼까? 뭘 읽고 계십니까, 전하? 햄릿, 말일세. 폴로니어스, 어떤 내용입니까? 햄릿, 어떠냐고? 폴로니어스,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의 내용 말입니다. 햄릿, 폴로니어스에게 대들 자세로 있고 폴로니어스는 엉거주춤 물러선다. 이건 험담이야. 입이 거른 친구가 여기에다 이렇게 썼군. 늙은이들의 수염은 잿빛이고 그들의 얼굴은 주름 바가지요. 눈에는 누리끼리 송진 같은 눈곱이 끼고 노망이 들었을 뿐더러 무릎을 후들후들 떤다. 확실히 지당한 말이렸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써놓은 건 너무나 궁상맞고 점잖지 못한 걸. 경도 나와 같은 나이가 될 게 아니오. 만약 바닥에처럼 뒷걸음질 칠 수만 있다면 말이지. 다시 책을 읽는다. 폴로니어스, 방백, 미치광이의 말이긴 하지만 조리는 있군. 전하, 바깥 공기는 해로우니 안으로 드시지요. 햄릿, 내 무덤 안으로? 폴로니어스, 하긴 그것도 안은 아니지. 방백, 말 속에 뼈가 들어있는 대답이군. 가끔가다 미치광이 치곤 기막힌 말을 내뱉거든.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도 어림없는 명구들이 튀어나오지 않나. 자, 이만해 두고 내 딸령과 만나는 장면이나 궁리해보자. 전하, 죄송하오나 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햄릿, 마다하겠는가? 무엇이든 마음대로요. 이 목숨을 제외하고. 폴로니어스, 그럼 물러갑니다, 전하. 큰 절을 한다. 햄릿, 흉물단지 늙은 너구리. 다시 책을 들여다본다. 로즌크렌치와 길든스턴 등장. 폴로니어스, 햄릿 왕자 전하를 찾고 있소. 저기 계시오. 로즌크렌치, 폴로니어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폴로니어스 퇴장. 길든스턴, 오랜만입니다, 전하. 로즌크렌치, 정말 격조하였습니다, 전하. 햄릿, 쳐다본다. 아, 참으로 잘들 왔소. 오래간만이요, 길든스턴. 아, 로즌크렌치도 잘 들어왔소. 두 사람 다 별거 없었나? 로즌크렌치,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길든스턴, 지나치게 행복한 것도 탈이니 그저 행복하다고나 할까요? 행복의 여신의 모자 기타고는 꽤나 멀지요. 햄릿, 그렇다고 여신의 발바닥 아래도 아닐 거고? 로즌크런치, 그렇습니다. 햄릿, 그렇다면 그 여신의 허리께쯤인가 아니면 소중한 곳의 가운데쯤인가? 길든스턴, 실은 여신의 은밀한 가운데이옵니다.
햄릿. 뭐? 여신의 행운의 골짜기라고? 그럴 테지. 하긴 여신은 당녀지. 그래, 새 소식은? 로즌크랜츠. 별반 없습니다, 전하. 그저 세상이 제대로 돼 갑니다. 햄릿.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증거로군. 그러나 자네 얘기는 사실과 다르네. 어디 한번 신문해 볼까? 자네들은 대체 무슨 연유로 그 행운의 여신 품에서 떨려나 이런 곳으로 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고? 길드스턴. 감옥살이라뇨, 전하. 햄릿. 덴마크는 감옥이지. 로즌크랜츠. 그렇다면 세계가 온통 감옥이겠군요. 햄릿. 훌륭한 감옥이지. 격리실도 독방도 지하 깜방도 다 있지만 덴마크만큼 고약한 감옥은 어디에도 없어. 로즌크랜츠.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하. 햄릿. 자네들에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하긴 원래 좋고 나쁜 건 따로 있는 게 아닐세.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니까. 내겐 감옥이란 말이야. 로즌크랜츠. 그야 전하께서 대망을 품고 계시니 확실히 이 나라는 전하의 마음에 협소하겠죠. 햄릿. 잠꼬대 같은 소리 말게. 비록 내가 호두껍질 속에 갇혀 있어도 무한한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라고 자처할 수 있네. 내가 꿈으로 괴로움만 당하지 않는다면 말일세. 길든스턴. 바로 그 꿈이 전하의 대망이시죠. 그 대망이 추구하는 실체는 꿈이 비추는 그림자니까요. 햄릿. 꿈이야말로 그림자라고. 로즌크랜츠.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대망이라는 건 공기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라 결국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햄릿. 그렇다면 거지야말로 실체요. 제왕들과 거드럭대는 영웅들은 거지의 그림자에 불과한 셈이군. 우리 궁전으로 가세. 정녕 난 따지는데 소질이 없으니까. 로즌크랜츠 길든스턴. 저희가 배행하겠나이다. 햄릿. 아냐, 괜찮으이. 자네들은 아랫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은가. 솔직히 터놓고 말해서 난 지겨울 정도로 시중을 받고 있다네. 옛 정을 믿고 묻네만 시원히 대답해주게. 왜 엘시노에 돌아왔나? 로징크랜츠. 전하를 뵈러 왔습니다. 다른 용건은 없습니다. 햄릿. 난 지금 거지 몰골이라 감사의 마음조차도 바닥에 놨네만. 아무튼 고맙네. 아무리 고마워한들 자네들에겐 반푼어치도 값어치가 없는 것이지만. 자네들 누가 보내서 온 게 아닌가? 자진해서 되돌아왔나? 아님 자유의사로 돌아왔나? 자, 솔직히 대답하게. 어때? 말해보라고. 길든스턴. 뭐라고 알아야 좋겠습니까, 전하? 햄릿. 뻔하자는가. 사실 그대로 대답하면 되네. 필경, 부름을 받고 온 거겠지. 얼굴에 나타나 있는걸. 자네들은 둘 다 그걸 감출 만큼 남을 속이고 꼬여먹는 간교를 갖고 있지 않거든. 내 다 알고 있지. 폐하와 왕비 전하의 호출을 받고 왔겠다. 로즌크랜츠. 도대체 뭐 때문이십니까, 전하? 햄릿.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닌가. 제발 말해주게. 부탁일세. 우린 친구가 아닌가. 함께 사이좋게 자라온 젊은이 아닌가. 변치 않는 우정을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구변이 좋은 자라면 무슨 말이든 좀 더 할 수 있으련만 숨김없이 터놓고 내게 말해주게. 불러서 왔는지 아닌지 말이야. 로즌크랜츠. 길든스턴에게 방백. 어떻게 하면 좋지? 햄릿. 방백. 안 되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걸? 큰 소리로. 친구지간인데 왜 이리 주저하나?
길든스턴. 전하, 실은 부름을 받고 왔나이다. 햄릿. 그 이유를 설명해 줄까? 자네들이 실토하기 전에 내가 알아맞힌 셈이니 폐하나 왕비전하께 불충을 범할 염려도 없을 테니까. 낱말일세. 요즘 무슨 까닭인지 나도 모르네만 우울증에 걸렸어. 늘 해오던 무술도 손 떼고 말았고 기분이 무거워져서인지 아름답고 웅장한 이 대지도 황량한 갑으로만 보이며 멋진 천공, 하늘, 저것 보게. 머리 위에 펼쳐진 찬란한 창공, 금빛 빛나는 별들로 수놓아진 저 하늘도 내게는 다만 음산하고 음흉한 도끼가 서리고 그런 세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일세. 인간은 참으로 조화의 걸작이라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며 그 능력과 재능은 얼마나 무한한가. 그 자태와 거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 행동은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흡사 신에게도 필적하지. 온누리의 아름다움의 극치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나 내겐 그 인간이 한낱 먼지로밖에 안 보인단 말일세. 내겐 인간이 역겹다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자네들 웃는 눈치가 여자들은 안 그렇다 이건가? 로진크렌츠. 전하,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햄릿. 그럼 왜 키들키들 웃었나? 내가 인간이 역겹다고 말할 때. 로진크렌츠. 전하, 인간이 역겨우시다면 배우들이 전하에게 어떤 대접을 받게 될는지 뻔한지라 그 생각에 웃었답니다. 저희는 오다가 배우 일행을 만나 그들을 앞질러 왔는데 배우들은 왕자 전하께 연극을 보여드릴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햄릿. 왕의 역을 연기하는 배우라면 환영일세. 그럼 배우에게는 찬사를 보내지. 용감한 기사역에는 칼과 방패를 실컷 휘두르게 하겠네. 연인 역의 한숨은 헛되게 해선 안 되지. 풍자 역이 무슨 말을 하든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둘 테다. 어릿광대 역은 잘 웃는 사람들 헛파출을 끊게 할 거야. 귀부인 역은 자유롭게 그 심중을 토로하게 하리다. 그렇지 않으면 무음시의 흐름이 끊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말일세, 대체 그들은 어떤 배우지? 로진크렌츠. 전에 전하께서 좋아하시던 도시의 비극 배우들입니다. 햄릿. 그렇다면 왜 지방순회 공연을 나왔나? 도시에 있는 편이 평판이나 실속 면에서 훨씬 나을 텐데. 로진크렌츠. 요즘 도시에서는 연극을 금지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생겨 순회 공연에 나섰나 봅니다. 햄릿. 지금도 전에 내가 도시에 있을 때처럼 인기가 여전한가? 관중들이 법석들이겠지? 로진크렌츠. 아니요, 전혀 그전 같지 않습니다. 햄릿. 왜 그럴까? 벌써 쭉정이가 됐는가? 로진크렌츠.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요즘에 와서는 어린이 극단이 생겨서 그 애들이 매새끼들처럼 꽥꽥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글쎄 굉장한 박수갈채를 받지 뭡니까? 요즘은 그게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대중연극을 통석극이라고 악평을 하며 칼을 찬 수많은 신사들도 풍자가들의 악담이 두려워 극장엔 얼씬도 안 합니다. 햄릿. 뭐라고? 어린이 극단이라고? 누가 운영하는 건데? 누가 재정 후원을 하지? 그 애들은 목소리에 변성이 오기 전까지만 배우짓을 한단 말인가? 애들이 나이 들어 자신들을 지탱할 다른 직업이 없다면 대중극단의 통속 배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때 가선 자기들 장래를 망쳐놨다고 작가들은 원망할 것이 아닌가? 로진크렌츠. 아닌 게 아니라 쌍방은 서로들 헐뜯고 야단인데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싸움에 부채질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린이 극단과 극작가와 대중극단의 배우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넣지 않으면 그 연극은 무대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햄릿. 그럴 수가. 길드스턴. 사실이옵니다. 굉장히 험담들을 해댔답니다. 햄릿.
그래서 어린이 극단들이 승리한다는 건가? 로젠크랜츠. 예, 물론 그렇사옵니다, 전하. 대중극장은 파리를 날릴 지경이랍니다. 햄릿. 하긴 이상할 것도 없지. 내 숙부가 덴마크 국왕이 되자 아버님이 시퍼렇게 생존하실 땐 숙부를 능멸하던 사람들이 20, 40, 50, 100덕컷을 내겠다고 법석을 떨며 숙부의 작은 초상화를 사가는 판이니까. 한심해. 이렇게 되어가는 건 예산일이 아니야. 소위 그 철학이라 한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무대 안에서 화려한 트럼펫 소리. 길든스턴. 배우들이 도착했나 봅니다. 햄릿. 자네들 엘시노에 잘 와주었네. 자, 손을. 환영에는 격식에 맞는 인사가 따라야 하는 법. 이렇게 악수를 하면 예를 갖추는 게 되지. 두 사람과 악수를 한다. 내가 배우들만을 환대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난처하니까.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건데 그들은 자네들보다 어느 정도 친절히 대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잘 와주었네. 내 숙부 겸 아버지와 숙모 겸 어머니는 속고 계시단 말일세. 길든스턴. 무엇을 말입니까, 전하? 햄릿. 내가 정신이 도는 건 북북서풍 때뿐. 바람이 남쪽으로 바뀌면 나도 매와 외가리쯤은 구별하네. 폴로니어스 등장. 폴로니어스. 아, 두 선비. 잘 오셨소. 햄릿. 여보게 길든스턴. 그리고 자네도 두 귀로 잘 들어두게. 저기 있는 저 큰 갓난아기는 아직도 사타구니에 기저귀를 차고 있을 걸세. 로젠크랜츠. 아마 두 번째 기적일 겁니다. 늙은이는 다시 어린애가 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햄릿. 맞춰볼까? 배우들이 왔다고 알리러 온 거겠지. 두고 보게나. 폴로니어스. 전하, 알려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햄릿. 전하, 알려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폴로니어스. 배우들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전하. 햄릿. 어떤가? 폴로니어스. 정말이옵니다. 햄릿. 그래, 배우들이 당나귀를 타고 왔다 이 말이지? 폴로니어스. 그들은 천하의 명배우들이어서 비극, 희극, 사극, 목가극, 목가적 희극, 역사적 목가극, 비극적 사극, 비극적 희극적 역사극적 목가극이든 장소의 일치를 지키는 고정극이든 그렇지 않은 낭만시든 척척이죠. 세네카의 비극이라 해도 너무 무겁지 않고 플러터스의 희극이라 해서 가볍지 않으며 대본 그대로 읽히든 즉흥적으로 시키든 천하의 명배우들입니다. 햄릿. 아, 이스라엘의 명재판관 제프타 영감, 훌륭한 보물을 갖고 있으렸다. 폴로니어스. 보물을 갖고 있다니요, 전하. 햄릿. 그야 이렇지 않은가? 아리따운 딸, 귀여운 외동딸, 애지중지 사랑하였도다. 폴로니어스. 방백. 여전히 내 딸 얘기로군. 햄릿. 제프타 영감, 내 말이 틀렸소? 폴로니어스. 신이 제프타라니요, 전하. 하기야 신에게도 애지중지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햄릿. 틀렸어. 그렇게 계속되지 않아. 폴로니어스. 그럼 어떻게 계속되옵니까, 전하? 햄릿. 뭐라고? 10만이 아는 팔자소관.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지. 곧잘 그렇게 되오듯 그렇게 되었도다. 이 찬송가의 1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요. 저기 한가한 패거리들이 오는군. 몇 명의 배우들 등장. 다들 잘 왔네.
모두 반가우이. 기력이 썩 좋아 보이는군. 잘 왔어, 친구들. 얼굴에 턱수염이 더부룩한데 전번엔 없었지? 나를 위압하려는 배짱으로 수염을 기르고 덴마크에 온 건가? 아니, 이건 또 누구지? 젊은 부인역이 아닌가? 키가 컸군.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무대화 뒤축 높이만큼 머리가 하늘에 가까워진 것 같아 보는데? 기도를 잘 해둬요. 쓸데없게 된 금화 마냥 변성해 목소리가 고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참으로 반갑소. 프랑스의 매 사냥꾼처럼 아무거나 닥치는 거나 하나 해볼까? 대사 한 꼭지를 어서 읊어보게나. 배우에게. 자, 어서들 장기를 좀 보여다오. 좀 정열적인 대사로. 배우 1. 어떤 대사를 할깝쇼, 전하? 햄릿. 언젠가 한번 들려준 일이 있지. 아마 무대엔 올린 적이 전혀 없었고 있었다 해도 한 번뿐일 게다. 그 연극이 일반 관객에게는 환영을 못 받았지. 일반 대중에게는 돼지발의 진주라. 그러나 그건 훌륭한 희곡이었어. 나뿐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 나보다 훨씬 권위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했었지. 장면 구성이 잘 됐었고 문구도 자제되었으면서도 교묘했었어. 누군가 한 말이지만 내용의 맛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대사에 양념을 치지 않았고 작가의 허세 부리는 것 같은 언어 사용도 없었고 그 대신 작품이 진실하고 감미롭기도 하고 건전하기도 하고 인위적인 허식의 미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건전한 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었지. 그 작품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어. 이니어스와 다이도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었어. 특히 프라이암의 최후 장면이 좋았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만 이 대목에서 시작해주게. 가만히 있자. 옳지. 산발한 피라스의 맹우처럼. 아니지. 피라스로 시작은 되지만 산발한 피라스, 검은 갑옷에 감싼 검은 마음은 불길한 목마 속에 숨어든 밤의 칠흑과도 같았다. 이제 그 검고 무서운 얼굴은 더욱 처참한 몰골이 되었도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비, 어미, 딸, 아들들의 진홍의 피로 물들었고 타오르는 거리의 불길에 시체는 엉키고 떡이 되었는데 불빛은 지옥의 등불인 양 그들 주인의 살인을 비춰주도다. 치솟는 분노의 화염 속에 피는 온통 엉겨붙었고 칼날같이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악마 피라스는 노왕 프라이엄을 찾아 나선다. 다음은 자네들이 계속해. 폴로니어스. 참으로 대사를 잘하십니다. 억양도 좋으시고 내용의 이해도 훌륭하십니다. 배우 1. 이윽고 프라이암은 달려드는 그리스군을 물리치고자 녹슨 칼을 휘둘렀건만 늙은 팔의 힘은 마저 허공을 갈랐고 칼을 땅에 떨어뜨린다. 어찌 상대가 되리오. 피라스가 프라이암을 향해 치솟는 분노와 함께 내리친 필살의 검이 빗나가 매섭게 허공을 치는데 지쳐버린 노왕은 힘없이 기절해 버리도다. 무정한 트로이 성도 이 공격에 질렸는지 타오르는 불길 속에 하늘이 무너지듯 땅 위에 허물어져 피라스의 귀청을 때린다. 보라! 노왕, 프라이암의 백발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던 칼은 허공에 얼어붙어 빛날 뿐 피라스는 그림에 그린 폭군인 양 그 자리에 서버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도다. 폭풍이 오기 전 하늘에는 고요가 깃들이고 구름은 멎어 광풍은 말이 없고 땅은 무덤처럼 고요한데 느닷없이 천둥이 터져 허공을 때리니 망설이던 피라스의 복수심도 잠을 깨어 분발하도다. 군신 마르스의 부르의 투구를 단련하던 쌍한 거인 사이클롭스의 철퇴도 이랬던가. 피라스의 붉은 피가 흐르는 칼은 인정사정 없이 프라이암의 머리를
내리치도다. 역겹다. 매춘부 같은 운명의 여신이여. 하늘의 제신들이여. 중지로서 여신의 힘을 빼앗아 버릴지어다. 여신이 조종하는 수레바퀴에서 살과 태를 부숴 둥근 바퀴 통일랑 9천을 굴러와 지옥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리라. 폴로니어스. 그건 너무 긴 듯하옵니다. 햄릿. 그럼 이발소에 가서 수염을 밀어버리지 그래? 계속해다오. 이 노인은 웃음거리나 음담패설 따위가 아니면 잠들어 버린다네. 자, 헤큐바 대목을. 배우 1. 그렇지만 애처롭다. 얼굴을 싸맨 왕비의 모습. 햄릿. 얼굴을 싸맨 왕비의 모습? 폴로니어스. 그거요, 좋다. 얼굴을 싸맨 왕비. 멋지구먼. 배우 1. 맨발로 이리저리 허둥댄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눈물에 불꽃조차 삼켜버릴 듯하도다. 왕관으로 장식되었던 머리엔 보자기 한 조각. 치렁치렁하던 비단옷은 간데없고 자식들을 낳기에 뼈만 앙상한 허리엔 엉겁결에 걸친 떨어진 담요 한 자락. 왕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오만한 운명의 여신에게 누구라 저주의 독서를 퍼붓지 않으랴. 비라스가 잔인한 웃음을 띠며 칼을 휘둘러 남편의 사지를 저미는 만행을 보고 통곡하는 왕비의 절규를 만약 신들이 들었다면, 비록 신들이 이 땅 인간사에 무관심하다 해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로 하여금 그 비통함에 젖어 슬픔의 눈물을 짜게 하리라. 폴로니어스. 저런,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구나. 이제 그만하여라. 햄릿. 잘들 했다. 그만들 하게.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지. 경이 배우들의 뒷바라지에 신경을 써줘. 부탁이오. 알겠소? 융숭한 대접을 해줘.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축도요. 짧은 연대기니까. 이 세상을 뜬 후에 흉측한 묘비명이 씌어지는 건 괜찮지만 생전에 저 사람들의 구설을 듣는 건 더 괴로운 일이오. 폴로니어스. 전하, 알겠습니다. 그들의 신분에 알맞는 접대를 하겠습니다. 햄릿. 무슨 말씀이오? 더더욱 융숭히 접대해주오. 신분에 알맞게 접대를 한다면 불황자 다루듯 매질을 하겠다는 거요? 경의 명예와 위엄에 어울리게 대접을 해주는 거요. 그들의 가치가 적을수록 경의 환대가 더욱 빛나지 않겠소. 안내를 해주오. 폴로니어스. 여보게들, 이쪽으로 오게. 문 쪽으로 간다. 햄릿. 친구들, 저 영감을 따라가게. 내일 연극 구경을 하기로 하세. 배우 1을 가로막는다. 부탁있네. 곤자고의 암살 말일세. 그거 해낼 수 있나? 배우 1. 할 수 있다마다요, 전하. 햄릿. 내일 밤 해주었으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12행이나 16행쯤에 대사를 더 살을 붙일 수도 있겠어. 어때? 외워서 해줄 수 있겠나? 할 수 있겠지? 배우 1. 예, 할 수 있습니다요, 전하. 폴로니어스와 배우들 퇴장. 햄릿. 고맙네. 저 사람을 따라가게. 하지만 저 사람을 놀려대선 안 되네. 배우 1 퇴장. 로즌크렌치와 길든스턴에게. 나의 옛 친구들, 우리 오늘 밤에 다시 만나세. 하여튼 엘시노에는 잘 돌아왔네. 로즌크렌치. 그럼 물러가겠나이다, 전하.
로즌크랜츠와 길든스턴 퇴장. 햄릿. 이제 나 혼자가 됐구나. 난 이다지도 맹물단지에다가 비열한 얼치기일까? 지금 여기 있던 그 배우는 단지 꾸민 이야기로도 가공의 정열에 그 놀이개가 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그의 마음을 이토록 뒤흔들어 놓았으며 그의 창백한 얼굴은 눈에 눈물을 담고 광란하는 저 표정, 울부짖음, 일거일동은 자기가 그리려는 걸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가.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무엇 때문인가? 헤큐바 때문에. 헤큐바와 그 배우는, 아니 그와 헤큐바 사이에는 울고 엉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다고. 만약 나만큼의 정열을 쏟아야 할 고민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저 배우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만 무대를 눈물로써 흥건히 적셔놓고 핏발서린 대사로서 관객들의 귀청을 찢으며 죄 지은 자는 가책에 미치게 하고 죄 없는 자는 두려움에, 무지한 자는 놀라움에 넋을 잃고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 아닌가. 그에 비해 나는 허벙하고 얼뜬 무지렁이, 목류병자처럼 서성대며 큰일에는 야멸치지도 못하고 기묘한 말일랑 전혀 한마디도 내꺼릴 줄 모르니. 선왕께서는 왕권과 소중한 목숨을 사악한 자에게 무참히 빼앗기지 않았느냐. 난 겁쟁인가? 날 악당이라 부르는 자 누구냐? 골통을 산산이 부수고 수염을 갈귀질하듯 뽑아서 내 상판떼기에 뿌리는 자 누구냐? 코를 비틀고 내 가슴을 때리듯 날 허풍선이라고 소리치는 자는? 모두들 마음대로 하라고. 난 욕을 먹어 싸지. 마음이 비둘기 간처럼 약해 빠졌어. 굴욕에 사생 결단할 배알이라도 있었다면 벌써 솔개떼에게 그놈의 비열한 썩은 고기를 먹이로 줬을 거다. 추잡하고 썩어빠진 악당, 잔인 무도하고 음탕하고 배은만 덕한 놈. 복수다. 나는 쓸개 빠진 놈인가? 얼마나 장한 일인가. 사랑하는 아버님이 참살당한 자식놈 복수하라고 하늘과 지옥이 다그치는데도 장녀처럼 혀끝으로만 그저 나불대고 저주를 입으로만 웅얼거리고 있다니. 잡것이로다. 무슨 정승인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 내 들은 바 있지. 죄를 범한 사나이가 연극을 보다가 가슴에 와닿는 진실에 그만 감동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가를 눈물을 흘리며 쌍그리 털어놨다지 않는가. 살인죄. 그 죄는 설령 입에 혀가 없다 해도 스스로 말문을 연다지 뭔가. 저 배우들을 시켜 아버님의 억울한 살인 장면과 비슷한 연극을 숙부 앞에서 하게 하자. 숙부의 안색을 지켜보고 급소를 찔러 살펴보리라. 그래서 그의 시선에 초점이 흐려지면 내 어찌 미적미적하겠는가. 언젠간 내게 나타난 망령은 악마인지도 몰라. 악마는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마력이 있으니까. 아니야, 어쩌면 그건 내가 허해지고 우라증이 생긴 틈을 타서 그 마술을 뻗치려는 수작인지도 모를 노릇. 자, 지옥으로 가라는 건가? 난 망령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겠다. 그러려면 연극이다. 반드시 왕의 본심을 까발리고 말 것이다. 퇴장. 하루가 지나간다.